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오래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10분 동네생활 SOC 확충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700억여 원을 들일 계획인데요. 경만선 서울시의원은 도보 10분 거리에 체육관과 도서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형 SOC가 확충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시내 지어진 지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주민 편의 시설을 짓는 10분 동네 생활 SOC 확충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저층 주거지는 4층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3,753억 원을 들여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 SOC를 지을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13개의 자치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성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시범지역은 5개 권역별로 종로구와 성북구, 강서구, 은평구 등 13곳입니다. 10분 안에 생활형 서울시가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크고 작은 거를 또 총망라해서 아마 서울 시민들이 누구나 이런 생활형 SOC를 접해서 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활 SOC는 시설 한 개당 최대 2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참여하는 나머지 12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비용을 서울시가 전부 부담할지 자치구와 공동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치구 부담 비율은 올해 용역조사와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자치구별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시설 격차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별 재정 자립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서울의 공공기록물을 수집할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오프라인 저장소 서울기록원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개원식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기록물들이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이자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정과 시민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기록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로 된 행정문서와 사진, 영상 등 서울시에 관한 디지털 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사업과 관련된 문서 등 100여 년 동안의 기록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생성된 수많은 기록의 저장소이자 또 동시에 이 기록들을 시민들이 함께 나누는 어떤 공유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래를 함께 기억하고 구상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은 당시 사회를 설명해주고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관된 기록물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자산이자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행정 자료에 불과하더라도 향후에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나중에까지 어떤 그 증거로서 그 의미를 갖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어느 때 있었다 하는 어떤 역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도 많고, 또 나중에 우리가 그 사회를 이해하고. 그동안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곳은 국가기록원뿐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기록원이 생긴 것은 경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7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광역단체에 기록물 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 덕분에 시청이나 도청에서 몇 명이 관리하던 것을 체계화해 전문 시설을 갖추고 인력도 늘린 겁니다. 서울기록원이 생기면서 그동안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고의 자료 11만 점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광역단체 차원의 공공기록 전문 관리기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 동북쪽 경춘철교에서 경기도 구리시까지 이어지는 경춘선 숲길 전 구간이 연결됐습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경의선 숲길처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서울시의 으뜸 가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옛 열차와 간이 정류장에 푸른 수목과 어우러지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녹슨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플리마켓과 체험 공간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어쨌든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구경하기 좋게끔 다양하게 물건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이들을 실어 날랐던 경춘선이 숲길로 조성된 지 7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서울시는 행복주택 공사로 끊어졌던 0.4km 구간을 연결해 6km에 달하는 모든 길이 개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구간이 막힘없이 연결되면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춘천까지 갈 수 있는 코스도 생겼습니다. 80년 만에 기찻길에서 숲길로 변모한 경춘선 숲길. 서울시에서 가장 으뜸 가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엔 젊은이들을 겨냥한 카페 등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 숲길처럼 관광명소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경춘선 숲길은 인근에 홍대 같은 큰 상업지구가 없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외진보단 주민들의 이용이 더 많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훈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대책위의 활동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서울의료원 관리자가 진상대책위의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나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이은 유산 죽음은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간호사 노동 환경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의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획경제위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 한세 적용 배제와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신축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 서울 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유용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가 서울과 지방 간의 상생교류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첫 출발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정순 서울시 의원은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명과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 의원은 모든 기관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길 서울시 의원은 성북구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청소년 상담팀과 함께 성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8만여 명에 달하고 또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의 지원과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들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풍기, 방수유, 발버체, 난자완스, 양장피, 맛있다, 맛있다. 족발, 보쌈, 치킨, 제육볶음 맛
맛있다. 아무리 아파도 입맛은 떨어지질 않아. 아무리 힘없어도 먹을 것을 놓진 않아.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것을 먹어. Give me go, calorie go. Get out, 저지방 24시간 1440분 86,400초. 늘 배고픈 우린 뚱스. 생식은 버려, 영양소는 버려. 다이어트 따위 개나 줘버려. 알통은 버려, 식스팩은 버려. 초콜릿 볶은 따윈 개나 줘버려. 삼겹살, 꽃등심, 갈비찜, 닭껍데기.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건강과 미용을 목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먹거리들이 등장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들의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어 어린 아이들의 비만 예방 대책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비만율의 지속적 상승 추세가 이어지자 학생 비만 정책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비만 예방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해 학생들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조례안에는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의 비만 예방과 비만 판정 학생의 관리 시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비만 예방 교육과 관련한 교사 연수와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학교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영양소는 고르지 않은 간편식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비만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비만과 과체중 학생의 비율이 25%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비만인 거죠. 전년 23.9%였던 것에 비하면 1.1%포인트 늘어난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는 패스트푸드와 라면, 탄산음료와 단음료 등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단음료를 식사와 간식 등으로 섭취하는 아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아청소년기에 잘 먹는 것은 분명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나친 식욕과 운동 부족 등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은 소아 비만을 야기하고 이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특히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비만을 원인으로 하는 고혈압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병 등 합병증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사실 자극적인 음식들에 길들여진 입맛을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걸어서 등교하는 거겠죠. 만약 교통사고 등이 걱정된다면 조금 일찍 등교해서 운동장을 두세 바퀴 걷거나 가볍게 뛰는 것이 좋겠고요. 탄산과 단 음료로 섭취하던 간식을 흰 우유나 간단한 몇 가지 과일로 섭취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해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3개 학교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청소년 비만 예방 통합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로 서울시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일과에 맞춰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전담 코디네이터가 개인별 건강 측정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학부모 건강교육과 고도비만 또 이런 학생들의 건강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인데요. 서울시는 지난해 국제공공보건기관인 미국 블룸버그 재단, 세계보건기구 등과 협력해 서울형 비만 예방책을 마련했고요. 향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학부모에게도 건강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가정에서의 올바른 생활습관 양립도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소아비만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서 서울시의회 조례 시행으로 아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들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서울시 의원은 지난 9일 제190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어린이 시의원들을 환영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학생 89명이 참석해 2분 스피치와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모의의회를 진행해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로 의안을 처리하는 등 어린이 시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은 직접 의사 집행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토론 문화와 다름에 대한 이해,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배우는 자리이며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때 성숙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 시의원으로서 더 큰 꿈을 갖고 도전하는 민주시민이 되어달라고 응원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앞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보건복지 분야 의전활동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환경 개선,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제주도의회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인맥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업무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은 지방의회의 우수 상생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적인 의전 활동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